한전 기술이 체코, 오늘 우리나라 이제 시간에 그 원전주가 왜 강했냐면, 한전 기술도 이제 체코의 TES, 뭐 신규 원전 사업 협력 MOU 체결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팀코리아, 그러니까 대우건설이라든가 두산에너빌리티라든가 한전 KPS가 전체적으로 다 그 이쪽 체코 이런 거에 총출동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런 좋은 호재로 인해서 원전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좀 크게 올라갔습니다. 시간에 많이 올라갔어요. 시간에. 이따 한번 살펴볼게요. 네, 뭐 쫓아가서 하기엔 조금 부담이 돼도 저때 쫓아가서 하는 것보다는 원래 시장은 9시에서 9시 30분 사이가 굉장히 그 복잡해요. 제일 세단 말이야, 주가. 여기서 잘못 사면 제일 높게 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을 이 허가를 받았나요? 잠시만요. SK바이오 이름이 스카이코비언이네요. 그죠? SK랑 스카이라고 했나? 최종 허가 받았네요. 그죠? 성인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방식. 백신 주권국 반열에 올랐다네. 29일 오늘이네. 그죠? 오늘 드디어 그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스카이코비언 이거에 대한 품목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까 보니까 상당히 주가가 잘 반응해 주던데. 어째 바닥을 쳐가지고 그죠? 8% 올라갔다 왔네. 8% 그죠? 현은 퇴출했어요. 아직 시작하기 전이니까 봐드릴게요. 요거 이식켜서는 뚫어줘야 돼요. 요거 반드시 뚫어줘야 돼요. 그래야 강해요. 주봉에서는 추세가 좋네. 9,000원 정도가 일단 1차 목표가 될 것 같은데, 그죠? 일단 5일선도 안 깼기 때문에, 5일선도 안 깼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너무 급등하기 전에는 5일선도 안 깼으면 그냥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이 친구는. 오늘 고점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오늘 고점이 월봉에서 20개, 무조건 여기를 뚫어야 돼요. 뚫어주면 무조건 이런 데 가요. 딱 뚫으면, 딱 뚫는 순간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냐면, 다시는 20개선 밑으로만 깨지지 않으면 돼요, 다시는. 그래서 지금 딱 목표가 온 거예요. 1차 목표가인데 바닥에서 여기를 뚫어주느냐 못 뚫어주느냐에 따라서 내일 결정하니까 내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이게 월봉 마감이니까 그죠? 내일 모레가 마감이죠. 마감이 됐는데 시켜선 위에 있다. 그럼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이게 빵 뛰면 이전 고점 이런 데까지 갈 수 있어요. 한 10만 원대 이렇게 만 원대까지 갈 수 있어요. 잘 보고 계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차익 실현 어느 정도 해놨다면 5일선도 안 깼는데 매도하기 좀 그래요. 그래서 5일선 깨지 않는 한 들고 가는 게 좋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근간에 시간을 7시 반으로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일찍 못 들어오셨는데 이제 어느 정도 7시 반이 자리가 잡혔나 봐요. 요새는 그래도 100분 넘게 항상 시작할 때 제가 예전에도 항상 100분 넘게 오셨었거든요. 이제 130분 좀 이따 200분씩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 실방을 좋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자, 시간이 7시 30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오후 브리핑을 할 거고, 임동님 어서 오세요. 브리핑을 할 거고, 우리가 이 오후 브리핑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모르고 순간 뭔 종목 사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은 제가 항상 알려드렸죠. 주식은 기본적인 원리를 몇 개 갖고 있죠. 자, 주식은 첫 번째 원리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고 또 하나가 주식이 올라가면 그냥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세면 되는 거예요. 그죠? 간단하죠. 정말로 쉬운 원리를 갖고 있고 또 하나가 무조건 공부하고 사는 거예요. 공부하고 매수하는 거지 일단 사고 봐가 아니에요. 일단 사고 봐.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공부하고 매수하는 거예요.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고 매수보다 매도가 세면 올라가는 거고 공부하고 매수하는 거다. 요 세 가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이런 게 싼 거죠. 그죠? 제가 산영상이니까. 그죠? 이렇게까지는 반드시 좀 이해를 하고 보시고, 오늘 몇 가지 이슈가 좀 있는데, 일단 유럽 증시를 좀 보면 약간 약세장으로 출발해요. 어제 미증시도 많이 떨어졌고, 그죠? 1.56%, 2.98%, 2.01%로다가 많이 떨어지면서 실제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좀 밀렸고, 개인들만이 홀로 매수를 했고, 영국도 좀 떨어지면서 출발하죠. 그죠? 마이너스 0.5, 프랑스가 0.65, 독일이 좀 심하게 떨어져요. 그죠? 마이너스 1.23% 떨어지면서 약간 유럽 증시가 약세장에
좀 있는 게 맞습니다. 선물 지수 자체도 살짝 밀리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죠? 밀리죠? 좀뭐 0.4고 크게 밀리는 건 아니고 좀 오늘도 약간 약세장이라 어제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반등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렇게 되질 못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왔어요. 코스피가 2,400이 또 깨졌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슈를 알려드렸죠.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수급이 깨져 있죠. 외국인들 기관이 하도 많이 매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왔고 코스피를 개인이 홀로 6,900억을 샀어요.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진짜로. 아슬아슬하고 코스닥도 2,800억.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실적으로 내일 같은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증시가 많이 팍팍 살아난다 이렇게 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바라는 단기 지금 반등으로 보거든요. 우리나라 지수가 추세를 전환하는 건 아니에요. 완벽하게 5일선, 5주선 같은 데 돌파하기 전까지 추세 전환 못하는 건데 일단 11선까지는 반등을 해준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제가 바라보는 반등폭은 그래도 좀 21선까지는 반등하지 않을까. 800P까지는 반등했다가 750P 이거 제 생각이에요.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봐요. 누구도 어디까지 반등할지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차트를 보고 일봉에서 봤을 때 5일선에서 21선까지. 근데 20일 더 떨어지겠죠. 20선이 20일간의 평균 가격을 이제 지수 이 선으로 그려놓은 거니까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뭐 780p 뭐 이렇게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좀 됩니다. 삼성전자, 네이버가 낙폭이 제일 컸고 카카오도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시총 상위주들에게는 또 조금 더 잔인한 여름이 됐고. 이게 좀 다행이죠. 신용거래 융자가 연중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오늘 4시에 시장 끝나고 나온 거니까 17조 많이 떨어진 거예요. 저게 21조 9천억, 22조까지 갔던 건데 이렇게 좀 많이 떨어져서 그나마 다행이고 너무 무리한 비투자는 힘들어요. 아주 위험해지고 LG엔솔이 투자계획 재검토 소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LG엔솔이 순간 많이 떨어졌죠. 이따가 대형주 살펴볼 때 잠깐 볼게요. 현대차, 기아도 좀 급락을 했죠, 그죠? 이렇게 먼저 검찰, 독일 검찰 배기가 조장 혐의. 그래서 하루 며칠은 급락할 수는 있어도 결국은 현대기아차가 원체 미국 시장을 장악하는 게 좋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저점에 싸게 사놓으면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어요. 지금이 웬만큼 살 때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저 이따가 이제 볼 건데 추세를 잘 보고 사야 돼요. 추세를. 자, 국내 건설 수주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건데 해외 수주는 횡보 얘기가 좀 있어요. 사실 재건 관련주가 건설 기업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건설주들에도 좋은 영향을 주겠죠. 그죠? 오늘 원전에 대한 이슈가 이제 시간 외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원전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기관들도 원전에 많이 베팅을 한대요. 실제로 보면 자, 원전에 베팅한 기관 한전 KPS, 효상중공업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한전 KPS가 월봉에서 이치가 꽤 낮아요. 쭉 이슈부터 살펴보고 원전 관련주를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기술이 한전 체코 원전 설계 분야 협력 기반을 확대한다고 하고 팀코리아, 자, 체코와 원전 수소, 여기 수소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수소 관련주도 좀 잘 보시면 좋아요. 너무 원전만 보지 말고 원전은 이 높이 있지만 수소는 높지 않아요, 자리가. 자, 어쨌거나 그 수소하고 원전 이걸 이 두 개를 같이 좀 이렇게 좀 이 체코랑 좀 하려는 이런 그 뉴스가 있고 이런 뉴스로 인해서 원전주들이 시간에 많이 올라갔는데 팀코리아라는 게 이제 저 초록창 가서 보시면 기사들 다 있어요. 팀코리아라는 게 이제 대우건설 뭐 그 한전 KPS 뭐 이렇더라고요. 아까 살펴보니까. 자, 중국도 이제 아까 일본 제가 폭염 얘기도 해드렸죠. 그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이 폭염에 6월 전력 소비 사상이 최고고 전력난 재현이 우려된다 그러면 예전에 한번 전력난이 한 번 있었죠.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만만치 않고 LS 행보가 제가 좋다고 그랬죠. 화락장에서도 굉장히 잘 올라가는 이런 상황인데 이걸 제가 한 번에 다 봐드리냐면 전부 다 원전 관련하고 전기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꼭 똑같이 움직이진 않지만 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한번 같이 보려고 그래요. 자, 일단 두산에너비티 먼저 볼게요. 금방 알려드렸죠. 두산에너비티도 팀코리아를 꾸려서 역시나 체코 원전 수소 사업 이런데 관련이 굉장히 있는 이런 친구고 두산에너비티 행보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20회선 깼을 때 위험했거든요.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친구를 어디까지 믿고 있었냐면 제가 항상 두산에너비티를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이거 제 실방 자주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그죠? 제가 어디까지 보고 있었냐면 이 친구를 15,200원까지 보고 있었어요. 15,200원까지 보면서 여기를 깨지 않아야 15,200원대를 깨지 않아 이 친구가 추세의 전환과 반등이 될 수 있는데 이때가
6월 24일이죠. 6월 24일에 저점이 16,000원대를 찍었어요. 제가 이때 한 얘기를 기억하는데 굳이 사려면 지금부터 분할로 모아가라고 그랬죠. 모아서 15,200원만 깨지 않으면 들고 가는 게 맞는데 정확히 이때부터 반등해주고 있고 특히 오늘 이제 수요일인데 그래도 수요일이죠. 중기적으로 추세를 전환해 놓는 5주선을 완벽히 돌파해 줬기 때문에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어요. 이번 주에 만약에 종가상 20주에 올려놓잖아요. 그럼 다시 가요. 이런 데까지 24,000원이 목표가가 되죠. 지금부터는 다시 이식해서 또 깨면 안 돼요. 이식겨서는 한번 깨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반드시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월봉이라는 게 결국 월 말에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월 말에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월 말상 무조건 돌려놔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돌려주고 있죠. 딱 이틀 만에 돌려놨습니다. 이틀 남겨놓고 돌려놨고 추세가 전환이 돼 있어서 일봉에서 보면 일단 이제 막 계속 올라오죠. 그러면 잘 판단을 잘해서 매수해 놓으면 아마 상황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내일 같은 날은 아마 떼어서 갈 확률이 있죠. 1%대인데 근데 이제 막상 호재가 뜨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뉴스는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되고 길게 봤을 때 두산에너블리티는 항상 15,200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이 앞에 볼록 솟은 산 같은 데가 있고 이날도 지켜줬죠. 주식 급락할 때 2월 18일 날 지켜준 자리가 2월 달에 지켜준 자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만 깨지 않으면 돼요. 지금부터는 그냥 분할로 모아가도 두산에너블리티는 24,000원까지 한번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섣불리 쫓아가 지 말고 주식 하나 올라가더라도 음봉을 한번 그려줄 때가 있어요. 음봉 그려주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좀 좋고 우리 기술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친구도 월봉에서 보면 유일하게 이제 BHI가 날아가면서 제가 이상하다 우리 기술도 날아갈 때가 됐거든요. BHI가 날아가면 우리 기술이 날아가고 우리 기술이 날아가면 BH가 좀 날아가는 편인데 이 우리 기술이 그동안 안 날아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켜줄 자리는 잘 지켜줬어요. 알려드렸죠. 이식겨선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두산에너블리티는 잠깐 이탈했다 왔지만 얘는 아예 깨지도 않았어요. 그냥 정확하게 이식겨선을 딱 찍고 올라가고 항상 그 매수가 손절가기 때문에 여기만 깨지 않은 매수 대신에 깨면 위험해요. 이식겨선이 가파르기 때문에 잘 지켜줬고 주봉에서 보게 돼도 20주선을 회복해 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두산중공업도 두산에너블리티도 그렇지만 이 친구도 그랬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시간의 상한가에 가버렸죠. 이렇게 시간의 상한가에 가버렸기 때문에 내일 아마 무조건 갭 뛰어서 출발하겠죠. 그러면 일단 쫓아가서 하면 잘못하면 물려요. 그러니까 못 사였으면 놓친 게 되는 거예요. 놓친 게 되는 거고 쫓아가서 하는 것보다는 뭐 상한가를 가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단기 단타 잘 하시는 분들이 대응하시면 되고 쫓아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역시 눌림목 줄 때 이런 데 보는 게 좋고 단기 단타 잘 하시는 분들은 순간 분봉 보고 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하셔도 돼요. 자, BHI를 좀 보게 되면 이 친구는 이제 원체 많이 올라왔죠. 올라와서 시간에 뭐 크게 올라가진 않았는데 애매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애매하냐면 이 친구가 딱 정고점에 막혀 있어요. 지금. 이게 정고점이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 예전에 17년도에도 정고점이고 18년도에도 정고점이고 21년도에도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는 강력한 저항선이 돼요. 엄청 저항선이 되는데 거꾸로 근데 만약에 거꾸로 그냥 뚫었다. 빵 때렸다 하면 어디를 가냐면 여길 가요. 11,000원대. 목표가가 맞기가 여기 이 강력한 이 전고점을 뚫고 나가는 순간 제가 생각하는 BHI의 고점은 11,900원대가 대략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60일 변곡제에 보이시죠 이거? 11,000원대 그죠? 11,000원대가 대략률이 굉장히 있어요. 단 조건이 무조건 얘를 뚫어준다는 조건 하에서인 거예요. 고점을 뚫어줘야 돼요. 요걸 이제 맞고 떨어진 거예요. 이틀 맞고 떨어졌어요.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떨어졌죠. 내일 뛰게 됐을 때 이 자리를 뚫어줄 때 정고점 뚫고 나갔다. 그럼 다시는 여기를 깨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 11,000원대까지는 매물대가 크게 없어요. 저항대가 없어요. 저항대가. 그래서 저항대가 없기 때문에 정고점 뚫고 나가는 순간 11,000원대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52주 신고가를 찍은 친구들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단타 단기를 할 때는 항상 정고점 뚫는 거 확인하고 사요. 그 깨면 바로 손절하고. 왜냐하면 정고점이라는 게 가장 위험한 자리이기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정고점에서 많은 차익 실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BHI는 정고점 뚫어주는 거를 잘 확인하고 들어가셔서 단기 스윙을 하더라도 이렇게 스윙보다는 단기 단타죠.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방법 같습니다. 자, 오르비텍도 좀 볼까요? 역시 시간이 많이 올랐죠. 원전주대 다 올라갔어요. 자, 오르비텍은 일단 깨지 않아 일단 찍고 시장 급락하면서 폭락했어요. 폭락했다가 그냥 꼬리 달고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쫙 올라가고 있고 내일 같은 날 만약에 지금 올라갔으니까 20개월선과 5개월선 회복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밑으로만 안 떨어지면 돼요. 그럼 어디냐? 일단 1차 목표가 여기에요. 예전 전고점이죠. 전고점이
8,600원이기 때문에 8,600원대까지 살짝 갔다 올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단, 제가 항상 알려드렸죠. 왼쪽 산. 주식은 왼쪽 산에 사야 되는 거예요. 왼쪽 산, 오른쪽 산이죠. 오른쪽 산. 오른쪽 산에서 반등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전 고점을 못 들어주거나 그러면 다시 한번 맞고 뚝 떨어질 수 있어요. 즉 주식이 언제까지 하늘 높이만 솟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지더라도 항상 반등이라는 걸 해주거든요. 우하의 안가 왼쪽 산에 있다가 예전에 과거를 봐도 왼쪽 산에 있다가 오른쪽 산을 가더라도 반드시 반등을 한번 해줘요. 근데 오른쪽 산에 계속 있게 되면 많은 호재들이 더 이상 안 먹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하향으로 밀릴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조심해서 전고점 뚫어주거나 못 뚫어주는 거 확인하고 익절 처리한다든가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아요. 자, 우진도 월봉에서 만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엄청 높아요. 예전에 2,500원 하던 친구가 지금 뭐 10배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16,000원 가까이 갔고 이 친구도 이제 신규로 들어가기 좀 힘들죠. 자리가 좀 높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대응할 때는 물론 단기 단타 잘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되고 주봉에서는 매물대를 뚫어놨어요. 자, 여기만 안 깨면 돼요. 앞으로는 이런 자리들만 깨지 않으면 오르비텍은 여기만 안 깨면 추세가 유지가 되는데 가격이 정확히 13,300원대예요. 그래서 13,300원대만 깨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예, 뉴스를 조심해야 돼요. 예전에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면서 빵 떴다가 하루 종일 떨어졌거든요. 그럴 정도로 항상 조심해서 대응해야 돼요. 이런 그 우리 기술을 제외한 투자리뷰티를 제외한 이 BHI나 오르비텍 우지는 절대 위치가 낮지 않아요. 높기 때문에 잘못 물려서 못 빠져나오면 굉장히 고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스럽게 월봉 고점인 종목이 가면 빨리 가요. 상한가도 빨리 가고 그렇기 때문에 월봉 고점인 종목들로 단기 단타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당연한 건데 그만큼 그분들은 손절 라인도 좋고 잘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알려드렸죠. 내가 여기서 물렸어. 만약에 바닥에서. 그냥 믿고 참고 기다리면 다 돌아나가요. 다 돌아나가서. 근데 월봉 최고점에 물리면 믿고 참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월봉 고점에 간다는 얘기는 수익이 빨리 나는데 내가 잘못 물리면 엄청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월봉 고점에서 주식을 살 때는 반드시 자기만의 기준 원칙 이런 걸 잘 알고 하셔야 돼요. 저는 웬만하면 안 사요. 저는 이제 원전주를 그동안 제가 좀 소홀히 했던 게 너무 높아서 잠깐 사지 말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건데 지금도 역시 위치가 굉장히 높으니까 조심스럽게 보는 게 맞아요. 한전 KPS 위치가 이 친구만 위치가 좀 낮아요. 이 친구만. 월봉 위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차라리 사서 물려도 괜찮은 거예요. 물려도 다 돌아나가죠. 그러니까 원전 KPS 같은 경우 저도 예전에 이 친구를 제가 엄청 좋아했었는데 딱 이 친구가 제일 위치가 낮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일단 목표가가 정고점이 돼요. 그래서 한전 KPS도 보면 자 조금 올랐죠. 근데 최고 못 가요. 원전 관련주 중에서는 지금 꼴찌주야 꼴찌주. 대장주들 가는 거면 엄청 못 가요. 그래도 잘 올라가면 일단 전고점인 45,000원대 여기까지 정도는 아마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전산업 같은 친구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정말 아슬아슬해서 깨지 않아도 이 시간에 안 깨고 있는데 많이 올라왔죠. 엄청 높은 산이에요. 왼쪽 산 주식 오른쪽 산에 사는 거랬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떤 원전 이슈로 인해서 반등해주거나 뛸 수는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떴을 때 이전 고점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매물대 많아요. 개인분들 물으시는 분이 많아서 이런 데는 딱딱 차익 실현하는 게 좋고 이건 한전기술도 마찬가지죠. 한전기술 진짜 아슬아슬하게 이 시켜서 안 깼는데 깼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왼쪽 산. 주식은 제가 왼쪽 산에 사라고 했죠. 오른쪽 산이 됩니다. 다행히 이 시켜서 안 껴서 반등해 주는 건데 어차피 뛰면 이 친구도 아까 한전기술 좋은 호재 말씀드렸죠. 그 체코하고 올라갔는데 엄청나게 급등한 건 아니죠. 우리 기술 하나만 급등한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예전 고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차익 실현 해주는 게 맞아요. 반이라도 매도하시고 물론 여기를 갈지 사상 최고가를 갈지 우린 그런 거 몰라요. 그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항상 알려드렸듯이 주식은 이런 데서 사는 게 안전한 거고 싸게 사는 거죠. 자, 아까 주식을 기본적인 원리를 알려드렸죠.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 단기 단타인데 추세는 다행히 살아나고 있고 주봉에서 60수를 회복해주고 있고 우선 위에 있기 때문에 한전기술이 다시 한번 5주선을 깨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크게 이어질 수 있어서 5주선을 깨지 않는 자리, 5선을 깨지 않는 자리에서 보는 게 좋습니다. 예, 저는 이상하게 한전 KPS가 좋아요. 월봉 위치가 낮아가지고 나중에 제일 크게 갈 게 한전 KPS가 아닐까. 지금은 좀 느려도 그죠? 일봉에서만 봐도 결국 낮진 않죠. 위치가 엄청나게 올라온 친구예요. 이 엄청나게 올라온 친구가 또 갈 수는 있어요. 또 갈 수도 있고 이런 데 갈 수는 있지만 역시나 중장기로 끌고 가는 건 이런 데서 끌고 가는 거지 여기서 중장기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가 내일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그런 걸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들어가냐가 중요한데 그냥 단기 단타로 그죠? 순간 뛰면 빨리 나오고 수익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사양 체육까지 이런 건 모르지만 오히려
뉴스가 또 그 호재가 아니라 반영이 된 걸 수 있으니까 내가 사고자 하는 자리가 월봉에서 높다면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일진파워도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이거 고점에 부리신 분들 지금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죠? 그런 똑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식은 왼쪽 산에 사야 되고. 자, 오른쪽 산을 봅니다. 오른쪽 산이 하향 중이었던 거예요. 엄청 위험했던 거예요. 일단 이 친구 뭐 살짝 반등해서 올라갈 수는 있어도 20개선까지 밀릴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자, 주봉에서 내일 같은 날 오선 무조건 회복해줘야 돼요. 이번 주 종가상 오선 회복해주고 안착해주지 못하면 다시 밀려요. 즉, 오른쪽 산이라는 얘기죠. 주식은 이제 왼쪽 산에 사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보선 파워텍이 강하게 반등해줬습니다. 강하게 반등을 해줬는데 이 보선 파워텍도 주봉을 보면 오선 회복해주고 있죠. 여기 변곡점 자리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 안 깬 게 천만다행인데 앞으로도 이런 자리는 깨지 않아야 돼요. 뭐 내일 7%는 올라갔기 때문에 더 올라갈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지하권으로 들어오는 240에서 안 깨야 되고 순간 호재로 다 뛸 수는 있어요. 한신기계는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이 친구도 이제 뭐 3%또 올라갔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월봉에서 15배 올라왔어요. 15배. 1,000원짜리가 15,000원이 갔어요. 여기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왼쪽 산. 그죠? 왼쪽 산, 오른쪽 산. 끝난 거예요. 제가 세력이라면 15배 끝났을 거야, 아마. 그죠? 물론 지금 원전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반등을 해줄 수 있거든요. 반등을 해서 21선만 안 깨면 뭐 이전 변곡점에 갈 수는 있어요. 그죠? 순간 반등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단기나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 외에는 좀 조심스럽게 보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요, KDH는 자주 오세요. 자주 오시고. 저도 그렇게 주식 고수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 경험을 공유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 항상 저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누굴 가르쳐 주식을, 그죠? 미래손사람이 아닌 다음에 확신은 없는 거예요. 주식은 확신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냥 대응하는 것 뿐이고 나의 경험을 공유해 주는 거죠. 시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럴 땐 이렇게 되더라.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얘기 드리는 거고. 제가 보는 건 원전주보다 원전이 움직이면 광명전기, 일진전기도 잘 움직여요. 요새 재룡전기 같은 친구들도 흐름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원전주보다는 전기주가 좀 난 것 같은데, 자, 일단 광명전기도 목표가를 한번 찍었어요. 제가 이때 이 광명전기 언제 얘기했냐면 이때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사라고. 그랬더니 빵 때렸어요. 그죠? 많이 올라갔는데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전혀 훼손 안 하고 있죠. 지금 이번 달 이식을 안 깼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이식 껴서만 안 깨면 되고, 주봉에서 완벽하게 지금 턴을 해놨을 수 있으면 유예했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또 뛸 수 있으면 만약에 한 3,600원대가 될 거예요. 제가 어차피 내일 아침 11시에도 실방을 하거든요. 매일 실방 진행하고 멤버님들은 따로 8시에 만나요. 8시에 만나서 호가창 대충 보면 딱 보이고 어느 정도 뛰는 게 보이는데 일단 정고점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한번 뛰면 이 변곡점 가격인 한 3,600원대까지는 한번 갔다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 내일 좀 반응을 봐야 되겠죠. 시간을 좀 볼까요? 조금 올랐죠. 그래도 좀 올랐고. 일진전기를 좀 보게 돼도 역시 그 전혀 추세 이탈을 안 해주고 있죠. 이 친구가. 여기가 매물대예요. 매물대 다 뚫었어요. 매물대를 저번 달에 뚫었어요. 저번 달에 뚫었으면 찍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 꼬리를 정확히 찍고 나가고 있고 주봉에서도 잘 지켜주거든요. 절대 깨면 안 돼요. 종가상 안 깨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 종가상 여기는 안 깨고 있고 지금 우리가 보통 제가 5주선을 깰 때가 제일 위험하고 5주선을 돌파해 줄 때가 제일 좋다고 그랬죠. 20주선 돌파해 줄 때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이때부터 추세가 계속 상향인 거예요, 이 친구는. 자, 지금 5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가깝게 잡으면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도 내일 한 번쯤은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내가 지금 한번 또 보자고요. 그죠? 잘 보시고. 자, 재룡전기가 이 친구가 60개선 위에 있거든요. 얘 또 왜 떨어졌어? 딱 60개선이 강력한 저항선이에요. 얘를 뚫어줘야 더 가는데 뚫긴 뚫어놨어요. 지금 뚫어놨고 주봉에서도 5선에서 추세가 이쁘죠. 근데 우리가 재룡전기를 볼 때가 언제부터냐면 이때부터거든요. 여기부터 꽤 많이 올라온 친구예요. 이 친구. 이제 5일선을 안 깨야 되겠죠. 그죠? 5일선을 안 깨면 잘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상황이 좀 되기도 좀 합니다. 자, 세명전기 어쨌든 대바닥권이 이 친구. 사실 이렇게 대바닥권이면 좀 모아나가면 세명전기도 앞으로는 손실보다는 좀 수익을 줄 확률이 있어요. 꽤 다른 전기주들에 비해서 좀 많이 바닥을 치고 있고 추세가 좀 안 좋긴 해요. 안 좋긴 한데 저 재무점검 해봤는데 별로 큰 이상은 없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최소한 아무리 못 가도 5선까지는 반등해 줄 것 같고 자, 일봉에서 봐도 잘 반등해 주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어난 특별한 악재를 우리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모든 한 종목이 다 몰빵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엉뚱한 일이 회사에 생기게 되면 한 종목 정도는 막 이렇게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몰빵을 해놨을 때 그 종목 힘들어지면 내 포트가 무너지기 때문에 항상 분산 투자 잘 해놓으시고 세명전기도 지금 이제 그 폭염으로 인해서 전력난 같은 게 생겼을 때 이렇게 잘 뛰어요. 예전 여름에서도 제가 세명전기를 여기서 말씀드렸거든요. 이만큼 간 거예요. 제가 한 70% 올라갔는데
그만큼 이 세명전기 같은 경우 지금은 주가가 싸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룡 산업도 이제 재룡 전기하고 같이 이제 그 회사죠. 근데 이 정도 많이 밀렸어요. 이 친구들 세명전기처럼 추세를 완전히 깨졌는데 최소한 이번 달 저점만 좀 깨지 않으면 좀 흐름이 좋아질 것 같고 일봉에서 봤을 때 전저점 여기 시장 그 좀 무너진 일이기 때문에 시장 무너져서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자리 깨지 않는 자리, 깨지 않는 자리까지만 좀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KBI 메탈도 전지 지금부터 전선 관련주인데 LX 일렉트릭하고 저기는 전선이라기보다는 저기 전기주예요. 자, 어쨌건 그죠? 이 정도면 KBI한테 좀 바닥 쳤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그 제 12물량 알려드렸죠. 그 전원사채 최저점이 1,700원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감해도권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낙폭이 너무 세서 반등해주면 1,900원, 1,900원까지 이런 데까지는 아마 좀 쉽게 가지 않을까. 시장과 더 폭락하지 않으면 저런 데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 가온전선이 시간에 좀 좋긴 했거든요. 전선 관련주도 당연히 폭염하고도 관련이 있고 원전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 자 월봉에서 좀 보게 돼도 지켜져야 지켜졌죠. 내일부터 만약에 20개월선 회복해준다거나 5개월선 회복해주면 일단 여기는 갈 것 같아요. 이 고점이 얼마냐면 31,420원 여기가 대바닥이고 대신에 20개월선 돌파해줘 나갈 때 그때부터 깨면 안 돼요. 깨면 안 되고 주봉에서는 딱 붙어있죠. 이렇게 여기가 저항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여기를 뚫어주고 나가면 그냥 순간 한두 번 슈팅할 수는 있는데 이 친구가 순간순간 잘 움직여요. 세력들이 있다는 얘기죠. 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량거래를 자꾸 터뜨린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이 종목을 갖고 자꾸 작업 같은 걸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월 달에도 한번 대량거래가 터졌고 5월 달에도 터졌고 요번에 근간 시장 무너지면서 6월 달에도 6월 20일도 한번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 세력일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물론 21선 위에서 출발해서 급등해주면 더 좋고 못 들어주면 5선까지 또 밀려요. 그래서 내일 시장 상황하고 같이 잘 보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전선을 좀 볼게요. 대한전선을 보면 지금 주봉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항상 주봉을 좀 잘 보시라고 그랬죠. 주봉에서 절대 20선이 타면 안 돼요. 예전에 그 광명전기 같은 친구들 뛸 때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때 주봉에서 20주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제가 급등한다고 얘기해드렸거든요. 이렇게 절대 이탈 안 해야 돼요. 이탈 안 해요. 보시게 되면 이때도 이탈을 안 했고 여기서도 이탈을 안 하고 그냥 날아갔어요. 그죠? 이만큼 날아간 거야. 요게 20주선 안 깰 때 위력인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가 절대 20선 안 깨야 되는 건데 잘 지켜주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켜주는 거예요. 약속이나 한 것처럼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20주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일봉에서 그 생명선으로 알려진 게 21선이죠. 주가 올라갔다가 일봉에서도 웬만하면 21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돼. 앞에 대량거래가 들어왔을 때 얘기예요. 두 번째는 20주선이 되고 월봉에서는 20개월선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중요한 지표인 20개월선을 무조건 잘 봐야 되고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되는 20주선도 반드시 꼼꼼히 잘 지켜줘야 올라갈 수 있는데 대한전선이 굉장히 잘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대한전선은 그런 거에 반해서 20주선을 완전히 깼죠. 그러니까 20주선을 깨게 되면 대한전선도 이렇게 돼요. 20주선을 깬다는 게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인데 어차피 이 정도면 그래도 대한전선도 좀 많이 떨어진 게 맞아요. 반등해 줄 것 같고 일단은 일봉에서 21선까지는 급반등을 하거나 이 친구도 앞전에 대량거래가 잘 들어와 있어서 충분히 다시 한번 급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됩니다. 여기서는 주식을 못 사고 여기서 사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데는 살만한 건데 20개월선 깨는 순간 딱 칼손절하라고 그랬죠. 20개월선이 가파르면 많이 무너져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는 좀 볼만하죠. 그래서 이전 저점 자리 깨지 않는 자리에서 지금부터 반등해 주거나 최소한 5일선도 훼손하지 않으면 대한전선도 한 번은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올 수 있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을 보면 잘 올라가죠, 이 친구. 추세가 너무 이쁘잖아. 20개선은 이탈 안 해요. 이쁘고 이제 60개선 뚫어졌는데 특히 현대일렉트릭이 좋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앞전에 매물대가 있는데 얘를 뚫었어요. 이렇게. 완벽히 뚫었어요. 그 어렵다는 60개선도 뚫었기 때문에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지금부터는 23,600원대 23,6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정고점까지는 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정고점을 뚫어주면 더 가겠죠. 당연한 거죠, 이게. 오늘 퓨런티어가 그랬는데 근데 이게 좀 힘들어 참기가. 그래서 분할 매도를 좀 해야 돼요. 자, 퓨런티어가 상한가를 갔는데 이 친구가 일봉에서 여기가 정고점이거든요. 야, 여기를 한참 못 뚫더라고요. 한참 못 뚫다가
결국 빵 때리면서 상한가 근처 갔다가 풀리긴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전고점 안 깨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아까 제가 BHI 말씀드렸죠. BHI가 전고점을 뚫었으면 그냥 빵 날아갈 거예요. 대신에 전고점을 절대 깨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현대일렉트릭이 뭔 얘기냐면 지금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월봉에서. 고점 가격이 얼마냐면 딱 28,600원이에요. 28,600원 뚫는 순간 어디를 가냐? 여기를 가요. 이게 좀 정해져 있다는 건 아닌데 이럴 확률이 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현대일렉트릭은 좀 추세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LX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예요. 엄청 좋아요. 이 일렉트릭 계열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 LX 일렉트릭 여기서부터 보고 있었는데 저는 이 친구를 이제 몇 번이나 알려드릴까 하다 왜 안 알려드렸냐면 20개월선까지가 너무 짧아가지고 목표가가 너무 짧은데 먹을 것도 없고 그랬는데 뚫었어. 다음부터 20개선만 안 깨면 돼요. 한번 뚫었기 때문에 다시는 떨어지지 않아야 저 추세가 유지가 되고 가장 강력한 수급주선, 60주선이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가 일봉에서 봤을 땐 수급일선으로 알려진 60일선,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60주선, 월봉에서는 60개선이 되죠. 한문으로 써줄게요. 멋있게. 그죠? 60개선이 되는데 이런 60개선, 60주선을 뚫어주게 되면 수급주선을 뚫어준 게 되고 수급이 좋아진 거거든요. 뚫어주고 있죠. 앞으로도 60주선만 안 깨면 돼요. 따라서 이 친구도 지금 상황이 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LS생보가 굉장히 좋다고 그랬죠. LS생보가 좋은데 LS전선 아시아가 주가가 아직은 그렇게 안 비싸요. 제가 생각할 땐 자, 이거 코로나 때고 주식은 싸다. 어우 비싸다. 왜 이렇게 비싸 주식이? 우하향인 거죠. 근데 여기는 주식이 좀 싸다. 그죠? 가격이 좀 낮은 편 같고 아마 LS전선 아시아도 잘 움직이고 반응해 줄 확률이 있어요. 일단 일봉에서 20일까지는 가겠죠. 그죠? 여기를 뚫어주느냐 못 뚫어주냐에 따라서 횡보는 결정이 될 건데 일단은 주가는 낮고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화전기가 무슨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니코틴 없는 건강 흡연기기 스톤.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 중인데 저걸 사야 되나? 자, 어쨌거나 이화전기가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이제 시장이 무너져서 떨어지긴 했는데 딱 5개월선 가격이 1127원이에요. 그 위에 있고 자, 주봉에서 일선 지켜내고 있죠. 이거 잘 지켜줘야 돼요. 그러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원체 한도가 급등했기 때문에 또 한 번 뛸 수 있는 확률은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아마 이화전기도 좋게 한두 번 또 이렇게 한번 시세를 준 종목은 물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주식은 맞춘 영역이 아니라고 그랬죠. 맞춘다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고 그랬죠. 자, 어쨌건 앞전에 이렇게 급등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눌렸다가 그죠? 눌렸다가 다시 한번 급등해 주시는 상황이 있어서 깨지 않아야 될 20주선과 5개월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화전기도 한두 번 급등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요새 새롭게 그 히어로로 등장한 게 G2파워죠. 너무 높아요, 지금. 너무 높아. 그죠? 뭐 들어갈 자리가 5일선밖에 없는데 깨고 있는데 새롭게 원전주로 엮이면서 그죠? 원전주로 엮이면서 강하게 올라갔는데 내려트에 뭐 정보 좀 뚫어놨더라 봐야 되겠어요. 너무 강해. 살 자리가 좀 없긴 해요. 높아서 뭐 단계 단타 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아닌 다음엔 좀 피해가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렇게 원전하고 전기 관련주들이 시간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살펴봤는데 내일은 아마 하루쯤은 그지 빵 때리거나 크게 잘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쫓아가서 막 고점에 물리지 말고 날라가면 꼭 참고 그냥 미리 못 사놨다면 내 거 아니거나 제가 우리 기술을 오늘 낮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낮에도 아무리 봐도 우리 기술 좋다고 얘기했는데 이럴 때 미리 못 사놓고 좀 그랬다면 내일 날라가면 꼭 참고 그냥 이거 아니도 좋은 거 많으니까 내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전기주들은 그나마 좀 살만한 게 있으니까 그죠? 전기주들도 쭉 한번 신경을 써보는 게 어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